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내 이 상온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투자자들이 봤습니다. 목격을 하고 이 신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신소재의 어떤 기술적 특성이나 또 상업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관련성이 있느냐만 따지는 이 테마성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 맥신이라는 신소재 물질이 이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초기술을 개발했다는 이 키스트의 발표에 이 관련주들이 대거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묻지마 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미 맥신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장에 알려져 있었고, 특히나 이 키스트 쪽은 이 맥신이라는 신소재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연구팀별로 이 신소재인 맥신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반도체면 반도체, 전자파, 차폐면 차폐 이런 각 기술 특성을 갖고 특별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죠. 이번에 키스트의 구종민 물질구조 제어 연구센터장이 이쪽 연구팀이 맥신의 제조 기술을 또 개발했다고 해서 시장에서 또 알려졌는데요. 이 팀은 전자파 차폐 쪽으로 이 맥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나름대로 기술의 어느 정도 완성성이나 또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갈 건지에 대해서 그 전문 연구가의 친절한 설명을 직접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전자파 차폐 쪽의 맥신이 그래도 가장 상업화에는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전자파 차폐는 우리의 대부분의 생활 속에 전자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자동차도 전장화되면서 자동차 자체도 전자제품화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전자파가 우리 생활 주변에 너무 많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가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게 제대로 차폐하는 게 또 하나의 큰 기술이자 또 산업의 시장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존에는 이 전자파 차폐를 주로 자석류를 갖고 우리 마그네틱이라는 자석류를 갖고 이것들을 좀 전자파 차폐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격도 싸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자석들을 흔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채용해서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맥신이라는 이 신소재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개발을 더 해야 되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산성과 또 가격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그래핀도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면서 지금 발견된 지 10년이 넘어가고 또 그 발견자들은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이 그래핀은 양산을 못해서 실험실에서만 반복적으로 소량 생산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꿈의 신소재니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고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고 대단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소재라 할지라도 양산을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이 맥신이 새로 이제 신소재로 만들어진 전자파 차폐제가 기존 자석이나 이거보다 성능이 뛰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월등히 높아버리면 현실적으로 전자제품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거죠. 우주선 같이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런 아주 굉장히 대당 몇백억, 몇천억이나 하는 그런 고가의 장비에나 설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흔히 주변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전기차 또 모니터나 이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TV나 냉장고 같은 이런데 전자파 차폐제로 맥신 같은 신소재를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가격 문제에서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많죠. 이 맥신에 대한 맥신이라는 소재를 개발해내고 찾아내는 데는 이미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양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그래핀처럼 똑같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면 그냥 양산하는 게 아니라 가격 경쟁력 있게 양산을 해야 되고 성능도 시험시에서 한 것과 동일한 아니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지도록 양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개발됐다고 아니면 그 대부분 다 이런 기술들은 논문을 쓰면서 논문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즉 연구소에서 논문을 쓰는데 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장에서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 건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전자파 차폐 신소재는 맥신은 이미 나노코리아 2022에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 기술과 어떠한 성능을 갖고 있는 신소재인지 이런 부분 또 향후에 미래의 이런 시장이 어떤 분야에 갈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파 차폐 쪽에 소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가들 중에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나노 신소재 같은 나노코리아 같은 전시회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데 이제 상장사들이 그 전시회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전시회를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직접 그 담당 그 산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체 그 전문가들에게 직접 얘기를 듣죠. 기술과 또 시장 동향 이러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회사는 향후에 이게 어떤 미래의 어떤 산업으로 어떤 시장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요번에 최근 들어서 이 상온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하면서 이 맥신 관련주들도 신소재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띄운 소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테마주성 급등은 실제로 이 기업의 이 실적과 연결되지 않는 아직까지는 실험실 단위에서의 이런 실험이기 때문에 시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주라고 좀 언급되는 기업들은 실제로 이 맥신이라는 이 신물질을 갖고 그 신소재를 갖고 어떠한 산업을 하고 있거나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국책과제나 이런 것들을 해서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관련성을 그러니까 국책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뿐이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상온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보여주었던 급등, 단기에 먹고 빠지겠다 이런 심리가 투자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소재에 대해서 묻지마 매수가 들어온 거죠. 하지만 다시만 강조하지만 이 상온 신소재 관련주들도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면서 주가가 폭락했듯이 이 급등한 것이 실적과 바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주가 급등은 반드시 처음 출발한 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부분들을 잘 아시고 이런 테마주들을 좀 관심권에 두시고 특히나 시장이 불안할 때 최근 들어서 지금 그 금융감독당국이 이제 공매도도 다시 이제 전면 실시할 것을 검토한다고 할 정도로 약세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약세장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면 확실하게 돈이 있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대부분 다 이제 초거대 자본이나 그런 개인들 중에서도 그 돈이 많은 쪽에서 이런 펀드에 직접적으로 뭐 수십억 수백억을 댈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재벌 오너일과 같은 그런 쪽은 공매도를 통해서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금융감독당국도 이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테마주를 얘기하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약세장으로 빠지고 또 불확실성이 커질 때 이런 테마주성 움직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성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면 시장이 확실히 약세장으로 들어섰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